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는 데뷔 부인으로 유명한 데뷔 수카르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녀를 일본의 노장 연예인쯤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연예인은 그녀 인생의 세 번째 챕터에 불과합니다. 데뷔 부인의 본명은 네모토 나오코이며 1940년 도쿄도 미나토구에서 가난한 목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극심한 경제난에 빠졌고 그녀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는 야간부에 다니며 낮에는 생명보험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던 중 16세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예능계에 뛰어듭니다. 도쿄 아카사카의 고급 클럽 코파카바나에서 게이샤로 일하며 춤, 음악, 예절뿐만 아니라 영어와 국제 정세까지 익혔고 그녀의 미모와 지성은 일본뿐 아니라 외국 귀빈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루에 5만 엔 이상의 팁을 받을 정도로 인기였고 한 달 수입은 대학 졸업자의 연봉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일으킨 그녀는 1959년 19세의 나이에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운명적으로 만나 정식으로 결혼하며 대통령 부인이 됩니다. 이후 남편 사망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고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는 53세의 나이에 전라화보를 출간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당당함과 독설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대중의 비판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80세가 넘은 그녀는 적들이 모두 죽기 전까진 나도 죽지 않겠다는 강렬한 말로 여전히 생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가난, 사랑, 권력, 예술, 성공, 논란까지 모두 담고 있는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데뷔 부인의 남편이자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입니다. 그는 1901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동자바 수라바야에서 귀족 가문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세기부터 약 30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으며 20세기 초 민족주의 물결 속에서 수카르노는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항일항 제국 활동에 참여했고 1927년 26세의 나이에 인도네시아 민족연맹을 창설한 뒤 이듬해 인도네시아 민족당으로 개명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민족통합과 제국주의 반대를 주장한 이 조직은 빠르게 세력을 키워갔고 수카르노는 초대 당수로 활약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식민 정부는 그를 체포하고 당을 해산시켰으며 수카르노는 수차례 투옥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 그는 일본과 협력하며 동시에 독립 준비를 병행했고 1945년 8월 17일 일본 패전 직후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하지만 독립은 곧바로 평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시 군대를 보내 점령을 시도했고 인도네시아는 4년간의 전쟁 끝에 1949년 국제사회의 압력과 네덜란드의 경제적 부담 속에 공식 독립을 쟁취합니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국부로 불리며 다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는 무슬림으로서 4명의 아내를 두었고 마지막 아내가 바로 일본인 네모토 나오코 훗날의 데뷔 부인이었습니다. 1959년 일본을 방문한 수카르노는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연회에서 고급 클럽의 인기 예능인이었던 네모토 나오코를 소개받습니다. 당시 58세였던 수카르노는 19세의 나오코에게 한눈에 반했고 귀국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애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일본 우익 인사 고다마 요시오의 주선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동양의 진주를 당신 곁에 보냅니다라는 편지를 수카르노에게 보내며 나오코를 인도네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네모토 나오코는 수카르노의 마지막 아내가 되었고 훗날 데뷔 수카르노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9년 9월 15일 네모토 나오코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회고록에서 그날 밤부터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밝힙니다. 당시 수카르노는 나오코에게 깊이 빠졌지만 그녀는 일본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2명의 부인 파트마와 아티니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정식으로 소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통령 관저 인근에 그녀를 조용히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고위 인사들과 교류하며 수련된 나오코는 뛰어난 대화 능력과 사교성으로 점차 입지를 넓혀갔고
수카르노와 공식 행사에도 함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은 그녀를 매국노라 비난하며 가족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어머니는 심적 고통 끝에 1961년 말 세상을 떠났으며, 그로부터 이틀 뒤 사랑하는 동생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오코는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그녀의 삶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1962년 6월 6일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했고, 나오코는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무슬림으로 개종해 라토나 샤리 데비 수카르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22세, 수카르노는 61세였습니다. 수카르노는 젊은 아내를 위해 자카르타 근교에 일식 궁전을 지어주고, 그녀가 그리워하던 동생의 이름을 따 바즈난 궁전이라 명명했습니다. 데비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빈 행사와 외교 무대에 등장했으며,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친선단체 회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남편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적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965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수하르토 장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수카르노는 곧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고, 당시 임신 중이던 데비는 일본으로 귀국해 도쿄에서 딸 카리나를 출산합니다. 이후 그녀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했으며, 수카르노는 하티니와 함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1970년 수카르노가 병상에 누웠을 때 데비는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다시 찾았습니다. 데비 부인이 딸 카리나를 안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69세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자카르타 육군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데비 부인은 고작 30세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과 함께 딸과 유럽 각지를 오가며 상류층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스페인 은행가, 프랑스 공작 등과 교류하거나 약혼했으나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40대의 데비 부인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석유가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정권은 남편의 권력을 빼앗은 수하르토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교력과 추진력으로 사업가로 성장했고, 이후 환경동물보호 재단도 설립하며 사회공헌에 나섰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에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강한 책임감도 내비쳤습니다. 1992년 미국 아스펀에서 한 여성과 시비 끝에 샴페인 잔을 던져 구속되었고, 이후 53세의 전라 화보집을 출간해 일본과 아시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겐 외설이지만 내겐 예술이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일본 예능계의 데뷔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주목받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친분, 극우 발언, 방송 중 폭행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데뷔 부인은 70대에도 폴댄스, 스카이다이빙, 서핑 등을 즐기며 나는 변화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81세의 나이에 출연한 프로그램에서는 충격적인 건강 상태를 공개했는데, 충치 하나 없고 뼈 나이는 58세, 근육 나이는 40대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적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는 당당하게 살아있을 것이라며 2025년 현재 85세임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